안녕하세요, 무모수입니다. 오늘은 나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을 갔는데 박문호 교수님 추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었고, 제가 읽은 인상적인 부분을 요약을 해드리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접한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는다. 내가 내 과거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내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내가 주변에 접하는, 노출되는 이야기들을 새로 재구성을 하면은 나 자신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변과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동물이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게 진화되어 있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접한 이야기에 나는 동화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꾸더라.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은 그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했더니 같은 구조들이 발견이 되더라. 그러니 이야기가 나를 구성하게 되고 내가 이야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읽은 책, 내가 접한 이야기들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다. 나의 정체성은. 그 나를 구성하는 그 이야기들이 TV나 짧은 영상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다. 잠을 잘 때 뇌 안에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책으로 오랜 기간 동안 며칠에 걸쳐서 읽었을 경우에는 잠이 그거를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어서 그거를 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지만 짧은 이야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 짧은 이야기들은 뇌가 다 나의 장기 기억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책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골퍼가 골프공을 300야드 정도 중앙 페어웨이로 치기 위한 운동신경과 근육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은 뇌의 계산이며 그 결과 에너지가 몸에서 클럽에서 공으로 전달된다. 우리가 사랑, 증오, 부끄러움, 기쁨 같은 감정이라고 부르는 느낌도 뇌에서 일어나는 계산의 결과물이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뇌는 뉴런이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련의 작동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공을 치는 과정도 뇌에서 어떻게 쳐야 되겠다 생각이 있으면 그 뉴런이 우리의 운동신경으로 손까지 전달이 되고 클럽을 움직여서 공을 치게 된다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라는 이야기이고, 감정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일어나는 내가 어떤 상황을 봤어. 어떤 누구가 움직이는 걸 봤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상황들을 뇌가 보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판단 내리는 거죠. 이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될 건지를 판단 내려서 이렇게 전달돼서 느낌이 나에게 신체적으로 화가 나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 공포의 감정에 그 몸의 움직임들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스프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당신이 현재의 자아를 알고 있다고 믿더라도 당신의 서사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만약 자신의 서사를 바꾸고 싶다면 그럴 힘은 당신 손 안에 이미 있다. 당신이 듣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서사를 형성하므로 당신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이야기를 바꾸면 자아 또한 바꿀 수 있다. 자아를 발명하는 뇌의 특성을 알게 되면 도덕적 나침반을 유지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우리를 둘러싼 거짓 서사들을 피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더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미래의 당신을 위한 서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믿음은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에 대해 취하게 되는 일종의 태도다.
사실의 정확성이 믿음에 종속된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다. 물론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처럼 증거 없이 존재할 수도 있다. 지식의 철학적 연구인 인식론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견지하는 이유를 정당화라고 부른다. 당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거나 논리적으로 연역해냈거나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정당화는 오직 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식의 특성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수록 이야기와 지식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최초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야기들이 이후의 삶에서 듣고 보고 익히게 되는 다른 이야기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원형이 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윌리엄 대학의 심리학자 수전 엥겔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현재의 우리가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신의 일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말했다. 엥겔은 아동 연구를 통해 유년기의 스토리텔링이 정교해지는 과정을 5단계로 정리했다. 첫 단계, 유아는 확장된 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리스의 기억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세에서 3세 사이의 어느 시점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억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며 그 일들이 과거에 존재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과거의 자아를 현재의 자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시간 여행을 위한 인지적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확장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인데 이는 인간에게만 발견되는 특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약 3세쯤에 시작된다. 일단 자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나는 동시 발생적인 사건을 자기 삶에 끼워 넣는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아이는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공유된 지식을 기반으로 과거의 정보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과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도가 이 시기에 기인한 기억의 가짓수와 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이들은 확장된 자아를 팽창시켜 또래 친구들까지 이야기 안에 포함한다. 3, 5세까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겪은 사건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한다. 기억의 사회적 공유는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래 아이들은 재미있다고 여기는 사건들에 반응하고 무엇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빠르게 익힌다. 점차 아이들은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끌어모으고 지속적 긴장감을 통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게 만드는 법을 터득한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가는 이야기를 눈으로 본 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그러나 이 단계의 끝 무렵에 아이들은 사건들이 단순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대략 5에서 9세쯤 되면 이야기의 레퍼토리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은 어느 이야기가 가장 적합한지 피드백을 받기 위해 부모와 또래 친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옷을 입어보듯 여러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이야기꾼이다. 이는 줄거리를 짜내는 능력 때문만 아니라 자신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기억이 실제 일어난 일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억은 여러 조각의 묶음이며 그 빈 구멍은 의미로 메워진다. 뇌는 아날로그 비디오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억을 저장한다. 일종의 셀룰로이드 필름의 개별 프레임처럼 순간 촬영 사진을 찍어 기억하는 것이다.
이들 촬영 사진이 기억 창고에서 소환될 때 뇌는 편집자로서 가진 사진들의 빈 곳을 메꾸어 균일해 보이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서사가 모습을 드러내어 과거의 자아가 함께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다. 안타깝게도 뇌는 불완전한 편집자이다. 우리의 기억은 기껏해야 일어난 사건의 압축된 버전일 뿐이다.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뇌는 모형, 즉 사진을 나열하는 일종의 스토리보드가 있어야 한다. 지난 장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이러한 스토리보드의 기본 뼈대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뇌에서 작용하는지 그 세부 사항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뇌는 당신을 현재의 당신으로 만드는 컴퓨터이다. 뇌에서 사용자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몸의 정교한 복잡성을 떠올려보자. 평균적인 인간의 신체에는 대략 10의 27승계의 분자가 있다.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이들 분자는 무한한 가지수의 방법으로 배열될 수 있다. 이러한 배열 중 극히 일부만이 생명과 연관이 있다. 그 일부 중에서도 소수가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 진화하는 데 관여한다. 그리고 그 소수 중에 소수의 배열만이 우리 각자가 자신이라고 믿는 독특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쓰인다. 역사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순간을 서사 속에서 계속 마주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스며드는지에 대해 다소 수동적인 그림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미디어를 보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3부에서는 소비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아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탐구한다. 과거의 당신이 이야기로 만들어졌듯이 이야기는 미래의 당신을 바꿀 수 있다. 문학은 독자를 작가가 만든 세계에 몰입시킨다. 독자는 자신이 주인공의 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느낀다. 이것이 우리가 독서하는 동안 관찰된 감각운동 네트워크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 변화가 소설을 다 읽은 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실험은 읽기를 완료하고 5일 후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 연구팀은 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구는 책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내 인생을 바꾼 책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그 책들의 세부 사항을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설의 등장인물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 회고에 보면 나는 그들이 전통적인 사회 규범에 대해 코웃음치고 자신만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우상 파괴주의적인 성향에 끌렸다. 그들은 모두 내 정체성에 흡수되었거나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흡수되었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시청은 인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 적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연구팀이 폼페이 실험을 수행했을 때 실험 참가자들이 연속해서 자료를 읽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다. 깨어있는 동안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 버퍼에 보관한다. 이 자료는 잠자리에 들기까지 장기 저장소로 들어가지 않는데 잠이 들면 하루 동안의 정보는 깊은 수면과 렘 수면 사이에 순환 동안 재생된다. 꿈이 하는 일은 새로운 기억과 오래된 기억의 섞임과 통합이다. 우리가 책을 며칠, 몇 주 동안 읽을 때는 자료를 통합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반면에 연속 시청 또는 연속 읽기를 할 때 해마는 과부하가 걸리고 적은 자료만 유지한다. 유지력이 줄어들면 뇌에 통합될 자료도 줄어든다. 비디오 게임도 개인적인 서사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다. 현대의 게임 플랫폼은 놀랍고도 섬세하고 현실적인 몰입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비디오 게임의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뇌는 감각적 시스템을 재사용하지만 독서의 경우에는
독자를 주인공의 입장에 투영한다. 좋은 소설은 당신을 다른 사람의 몸 안에 넣어서 그들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적어도 며칠 동안 뇌의 흔적으로 남는다. 아직 실험으로 검증하지 못했지만 적절한 자극만 받는다면 이러한 뇌의 변화가 더 지속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5장의 제목이 이래요. 쓰레기를 읽으면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 이야기를 계속 먹는다면 자아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의 서사를 바꾸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인생은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당신은 나만의 서사를 통해 그것들을 재배치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당신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 인상적이었고 뒷부분에 실제적으로 뇌가 변하는 거를 실험한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